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기도 방역시 자원봉사 센터와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가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입니다.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돼서 또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계시는 일들을 제가 또 이렇게 쓸데없이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자원봉사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 현황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인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제가 발제의 주제는 자원봉사 센터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위한 결정 요인입니다. 방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저희가 설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전국에 246개가 있고 간역센터가 있지만 또 중앙도 있죠. 이거를 관장하는 중부서가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센터들을 이렇게 지휘 감독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결국은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중앙사무죠. 중앙사무인데 저희가 예산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배후에 있어서는 지방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과 지방, 지방과 광역, 또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다 어떤 관계죠? 파트너십의 관계입니다. 근데 파트너십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십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광역과 기초가 수직적 관계일까요? 수평적 관계일까요? 우리들 스스로가 말은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수직적 관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 요인 첫 번째 하나가 자원봉사 센터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광역센터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센터의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결정 영역이 파트너십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비영리 조직의 성장 속도가 연 500%에 가깝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원봉사 센터, 그러니까 자원봉사계가 성장의 추인 속도가 연 2.3%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 조직들은 수백 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구들이 자원봉사 센터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또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또 자원봉사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행정적 역할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이해의 요구를 충족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십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십의 필요성은 원래 동등한 동반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 영역에서 제기된 이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버넌스, 파트너십, 관계, 매진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사실은 사회학적 용어, 행정학적 용어는 아니고
이게 제가 스스로 얘기하자면 시민학적 용어입니다. 관계 맺으면서 너와 나는 좋은 관계야. 좋은 관계가 뭐죠?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십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사회적 관계,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요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자본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의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의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결사체들이 존재해야지만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 존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환경에 따라 관료제 조직들의 대응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격변의 시대를 지나서 90년대 시민사회가 도래되고 산업화 사회가 점점 퇴색되면서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시민사회가 시장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 용어들이 없어지면서 생겨났던 용어들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협력적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협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행정학 용어이기도 한데 신공공관리라는 뜻으로 처음엔 쓰여졌는데 이게 경제학에서 넘어와서 물적 자본이 아닌 인적 자본으로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지향적인 사회활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나온 것들이 협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일본말에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한데 어떻든 그런 개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과 관과 행의 주체자 이 3자가 모여서 뭔가를 가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협력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자원봉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체계라는 거 있죠. 체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족 체계가 있고 지역 체계가 있고 조직 체계가 있죠. 이 조직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회적 파트너십의 필요성들은 뭐 몇 번이나 강조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유지하고 지원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설정한 것은 광역과 기초 간의 파트너십의 관계를 첫 번째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십의 구성 요소입니다. 파트너십의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조직도 리더가 필요하겠지만 이 리더십이 제대로 된 그 긍정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죽어가던 고목도 꽃이 피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개정을 하려고 많은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안도 하시고 논의도 하고 다양한 합의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매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원봉사 센터의 센터장이 좀 공무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 공무원 출신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무원이 뭐 실력이 없어서 공무원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행정 관료적인 리더십이 민간의 영역과 자율의 영역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약간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료로서의 리더십이 몸에 밴 그런 센터의 장이 패러다임이 바뀐 리더십으로 변모되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또한 리더십은 센터의 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관리자들도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 체계와 조직이라는 것들이 수능적 관계로 전환을 하려면 인풋과 아웃풋 중간에 컨버전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논의된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응축하고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관리자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의 공유와 내부 협력 체계의 구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내는 것. 근데 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무장으로 되게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관리자로서 근무를 하는 것과 또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것에서는 별 차이점을 못 느끼는데 제가
제 스스로가 느낄 때 확연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상공시장 때는 제가 기획을 하고 기한을 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센터장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향성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리더십보다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의 조직이나 관리의 조직이나 배우의 조직이나 그 조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창의적이고 개량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요소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 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방역센터는 허브 역할과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스스로 자처하고 있고 당연히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위임을 하고 있고 방역이 갖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 역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적절하게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력과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배분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로컬과 방역에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가 쉐어되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방역은 물론 도의 지휘체계 속에 속해 있지만은 얼마든지 로컬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 협의를 통한 새로운 모델들, 지금 오늘 그런 토론들이 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축이 될 때 아카이빙이 되고 자료가 모이고 그 다음에 퓨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경기도용 자원봉사가 새롭게 도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일방 통행적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의 상호 교류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상호 호혜 관계. 우리가 상호 호혜 관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선한 행동과 그저 착한 마음으로 이타적 사고로 모든 사람들을 예스맨으로 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교감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새로운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원봉사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비영리 조직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못 미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와 요구와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점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반성과 더불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라는 거는 어떤 게 정보죠? 따끈따끈한 게 정보죠. 따끈따끈한 게. 그럼 따끈따끈했을 때는 바로 그때 공유가 돼야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정보라는 건 독점력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센터, 로컬의 센터장님들은 안 들으셔요.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 하는데 우리 김포센터장님이 우리 센터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었어. 그 정보가 공유되는 거거든요. 또 저 인축사 센터장님 마스크 귀걸이 전에 한번 얘기하셔서 저희 센터에서도 바로 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오산 국장님이 우리 오산 가서 만들었대. 이런 것들이 정보의 공유거든요. 근데 정보의 독점과 자칫하면 이게 이제 판단의 차이예요. 독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잘 육성해보게.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적절한 공유를 가능케 하여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사전에 방지해서 상호 후회로 가는 것도 이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 간의 접근성. 접근성이 높을수록 파트너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하고 신뢰를 통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을 모으는 건데 이 자원의 결사라는 것들은 지금 우리의 전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중간 조직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근데 저희 못지않게 또 공익활동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거든요.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난프로피트로 이렇게 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NPO도 있고 NGO도 있고.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고유한 영역을 우리 스스로가 개방성과 폐쇄성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의적절하게 타임을 놓쳐버리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정보 공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정보들을 자원봉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끌어들이고 내보내고 한류와 순류를 계속 이렇게 돌려야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자본들이 축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신뢰와 몰입입니다. 신뢰라는 게 뭐죠? 신뢰? 우리가 신뢰라는, 난 너를 믿어. 너를 믿는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몰입은 뭐죠? 어떤 일에 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자원봉사의 원칙들을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지속성을 얘기하죠. 요새는 무대가, 대가가 없는 이 부분은 좀 함의를 좀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지속성에는 여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성에도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 한다는 건데 몰입도 가치를 위한 자발적 활동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신뢰라는 부분이 있고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애들 용어로 얘기하면 몰빵한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신뢰와 몰입이 깊어질수록 상호관계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파트너십으로 당연히 비결이 되고 천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몇 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사점을 보면은 우리 저희 센터는 당연히 환경에 적응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상호 교감 또 상호 교류 또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지향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순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의 네트워킹 과연 되어 있는 거야. 저희 센터 그러니까 저희 자원봉사 말고도 다양한 결세체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공유,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지역의 센터가 역시 광역의 센터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거버넌스는 지금 요새 어떻게 보면 종합 단기학이죠. 만병통치약입니다. 요새 재난 거버넌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재난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 그다음 민간 합동 거버넌스, 특불이 거버넌스,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같이 하고자 하는 주체들끼리 모여서 뭔가 진지하게 신뢰를 통해서 발현하고자 하면 그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토론문을 제가 좀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시적으로 저희 주변에 머물러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저희가 간과하지는 않는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발전을 마치고 토론 시간에 혹시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